안녕하십니까. 전공 스포츠 영어 13주차 사이버 캠퍼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수업은 이제 정적 자세 평가와 이제 동적 자세 평가에 대해서 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 좀 익히시고 이제 하나하나 차분하게 이제 보시면 되시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사진에 보시는 이제 이런 스태틱 포스처 관련해가지고랑 이제 다이내믹 포스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정적 자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 있는 자세에서 나타나는 이제 개인의 신체 자세를 나타내며 이제 신체의 정렬을 이제 반영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적 자세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이제 직립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자세 평가 같은 거는 이제 거의 이제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이제 치료사들이 이제 활용해왔던 이제 도구였고, 그리고 뭐 데이터 이런 부동 기술이 등장하기 전에 모든 평가의 이제 중요한 구성 요소였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보면은 부연 설명 같은 거는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렇게 인절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손상과 관련된 이제 자세의 중요성 이거는 이 문맥 자체가 다 이제 내용이 괜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이 파트랑 이제 근육 불균형 파트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통으로 이렇게 스크린샷을 했는데요. 이제 처음부터 보시면은 이제 그동안 정적 자세 평가는 이제 기본적인 근육 불균형 진단 전략이었고, 그리고 뭐 정적 자세 평가를 통해서 구조적인 문제인지 뭐 또는 뭐 생체 역학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뭐 근육에 대한 이제 동원 불량에 대해서 이제 근육 불균형 문제인지 규명하기 이제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책 자세 평가는 당장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규명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며 이제 증상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 발생 원인의 차원에서 개입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예시가 이 벽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뭐 석고를 조금 바르고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 간편하기는 하나 집안이 이제 부실하고 뭐 흔들린다면 벽은 다시 이제 갈라질 것이고 심지어 더욱 심한 균열이 발생할 것이며 뭐 이제 뭐 실링 뭐 천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 이렇게 뭐 때우고 넘어가는 방식은 어느 시점에 이르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뭐 개조나 뭐 재건축과 같은 대대적인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신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소염제를 계속 사용해서 뭐 증상을 뭐 이제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뭐 자세를 고치거나 아니면은 그냥 통증을 참고 버틸 수도 있지만 이 모든 행동은 이제 기능장애 상태와 구조적, 신경근육학적 불균형을 이제 악화시킬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염증과 뭐 통증, 이제 뭐 기능 이상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면 가장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이제 기능 장애를 완화하고 통증을 제거하는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이러한 목표 지향적인 이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인 단계가 이제 정적 자세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예시로 들었지만 벽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이거부터 보시면은 이 챕터를 이 파트를 이제 왜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좀 되게 좀 말이 이제 누구한테 설명하기도 되게 좀 예시가 되게 좋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파트를 다 이게 전체로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머슬에 대한 임밸런스에 대한 건데 이 마이오파샤 티슈 이제 근막 조직의 질적, 기능적 변화, 이제 근육 그리고 이제 머슬 텐던의 기능적 변화와 같은 관절 정렬의 변화를 유발하는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체는 이제 시스템이 요구하는 기능적 결과를 창출하기 위한 시도로서 뭐 지속적인 적응을 할 것이고 뭐 불행하게도 이러한 적응성은 불균형을 초래하다가 결국에 기능장애 상태로 진행되고 그러다가 더욱 악화되면서 조직 파괴와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적응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이제 근육의 이 심줄은 스트레스 요인의 요구에 따라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이 스타빌라이징 머슬이 최적의 정렬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이 관절에 대한 이런 안정화 기능이 손상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머슬 임밸런스는 특정한 근육 이제 유형의 근육들 사이에서 균형이 약해진 상태를 의미를 하고
이러한 변화는 매우 조직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특정한 근육은 수축되는 반면에 다른 근육은 이제 길어지고 약해지기 쉽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 이제 수축되는 반면은 이제 뭐 긴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 약해지기 쉽다, 뭐 길어진다 이런 건 이제 억제라고 이해하시면 되시죠. 그래서 긴장된 근육과 약해진 근육이 결합하면서 정상적인 이제 운동 패턴이 달라질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한 이제 결과로는 관절의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특성이 바뀌면서 이제 관절이 퇴화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이 다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단축되거나 신장되는 경향이 있는 근육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적 자세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 불균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를 이제 설명을 해놨고요. 1번은 이제 습관적인 움직임 패턴, 그리고 2번은 반복된 움직임에 따른 이제 움직임 패턴의 변화, 그리고 3번은 손상에 따른 움직임 패턴의 변화, 그리고 4번은 수술로 인한 움직임 패턴의 변화, 그리고 5번은 완치되지 않은 손상으로 인한 움직임 패턴의 변화이고, 이에 대한 이제 보면 1, 2, 3, 4, 5에 대한 예시는 밑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자세, 이제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뭐 이런 자세에 대한 변화가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수영하는 사진이 있죠. 그러니까 특정하게 뭐 내가 어떠한 이제 운동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에 따라서 이제 뭐 우세되거나 뭐 약해지는 근육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망치, 이거는 뭐 이제 일하는 형태에 따라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뭐 저기 이제 SCM 근육까지 다 사진 보시면 나오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벤치 이제 덤벨 체스트 프레스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특정 근육에 대해서 강화되고 뭐 약해지고 이런 거에 대한 예시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이제 한 번씩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시면은 이제 되게 뭐랄까 좀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 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아까 이제 설명해드렸다시피 이 단축되거나 이제 신장되는 경향이 있는 근육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진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단축된 근육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서대로 보시면은 뭐 장단지근이나 뭐 가자미근, 그리고 모음근, 넙다리 뒷근, 뭐 허리근, 그 다음에 넙다리 근막 긴장근, 넙다리 고등근, 뭐 이제 궁둥구멍근, 허리 네모근, 그리고 척추세운근, 그리고 큰 작은 가슴근, 그리고 넓은 등근, 이제 큰 어근, 위 어깨뼈, 뭐 어깨 올린근, 목빗근, 목갈비근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단축되는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신장되는 근육들은 뭐 앞정강근, 뒷정강근, 그리고 안쪽 넓은 근, 그리고 큰 작은 볼기근, 배 가루근, 뱃속빗근, 목갈래근, 앞톱니근, 위아래 등 세모근, 마른 근, 작은 어근, 그리고 가시아래근, 뒤 어깨 세모근, 그리고 깊은 목 굽힘근 이런 식으로 이제 근육들이 좀 나눠지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해부학 수업을 해가지고 근육에 대해서 그래도 이해를 하고 이게 하니까 그래도 이제 딱 보시면 그래도 좀 이해가 좀 되시지 않을까요? 이거를 뭐 완벽하게 다 외우시지는 못할 지언정 그래도 이렇게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르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얀다에 이제 보면은 이제 3가지 기본적인 패턴이 이제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세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뭐 하지교차 증후군이랑 뭐 상지교차 증후군, 그리고 엎침, 뒤틀림 증후군, 이 3가지 패턴에 대해서 뭐 낮음도 그렇고 뭐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체형에 대해서 이렇게 뭐 뭐랄까요? 이렇게 밸런스가 이제 맞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이 3가지 패턴인데 이거는 웬만하면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으십니다. 그래서 이 로얼크로스 신드롬은 이제 하지 교차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이에 대한 뭐 특징으로는 이제 요추의 전만의 증가와 그 다음에 anterior 이제 pelvic tilt인데 이 골반에 대한 전방 경사요. 그리고 이제 강화되는 근육도 있고 뭐 약해지는 근육이 있고 강화되는 근육으로는 이제 뭐 장단지근이나 이제 가자미근 그리고 모음근 복합체 그리고 엉덩관절 굽힌근 복합체 뭐 허리근 넙다리 고등근 넙다리 근막 긴장근 넓은 등근, 그리고 척추 세운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하거나 늘어나는 근육으로는 이제 뒷정강근이나 앞정강근, 큰 볼기근, 중간 볼기근, 배가루근, 그리고 뱃속뒷근 등이 있고, 하지교차 증후군으로 인해 이제 근육이 강화되거나 이제 약해진다면은 예측 가능한 관절 기능 장애나 동작 불균형, 손상 패턴을 유발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관절들은요, 이제 서ಬ್살라 조인트, 그러니까 거구라 관절, 그래서 이제 경대퇴골 관절, 그리고 장골대퇴 관절, 그리고 천장 관절, 그리고 허리뼈면 관절 등이 있습니다. 이제 흔히 발생하는 이제 운동의 기능장애로는 이제 럼바 스파인의 안정화 감소가 있고요. 뭐 웅크리거나 뭐 앞지르기 자세, 그리고 오버헤드 프로싱 자세에서 이제 과도한 이제 요추의 이제 전만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고, 자주 발생하는 손상 패턴은 이제 넙다리 그 뒤 근육 복합체의 이제 염좌와 이제 앞쪽 무릎 통증, 그리고 허리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성분들이 되게 이 하지교차 증후군 패턴을 좀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신 경향이 있죠. 골반에 대한 이제 경사가 좀 유독 심하고.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이제 하지교차 증후군의 요약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짧은 근육, 이제 연장된 근육, 그리고 뭐 변형된 관절 기전과 가능한 손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까 말했듯이 이 말한 거를 이제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이 표가, 이 표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약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시고요. 그래서 다음 이제 파트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퍼커스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상지교차 증후군, 뭐 거북목 증후군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다양하게 많이 불리고 있죠. 그래서 상지교차 증후군의 특징으로는 이제 둥근 어깨와 이제 포워드 포스처인데, 이제 많이 오래 앉아 있거나 1차원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서 종종 이제 발생합니다. 1차원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시로 들자면은 흔히 말해서 이제 특정 이제 ROM으로 이제 계속 고반복 이제 그 패턴으로만 운동하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너무 많거든요. 뭐 오버헤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그래서 기능적으로 강화되는 근육으로는 이제 큰 가슴근과 작은 가슴근, 어깨 밑근, 그리고 넓은 등근, 어깨 올림근, 이제 위등 세모근, 그리고 이 트레스 메이저, 목빗근, 목갈비근 등이 있으며, 이제 기능적으로 약해지거나 늘어나는 근육으로는 이제 마른근과 아랫등 세모근, 좌건원근, 바시아래근, 앞톱니근, 그리고 깊은 목 부핀근 등이 있습니다. 이 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관절은 이제 복장 빗장 관절이랑 봉우리 빗장 관절, 그리고 가슴 목뼈의 후관절 등이 있고, 발생 가능한 손상 패턴은 이제 어깨에 대한 뭐 충돌 증후군이나 어깨 불안정, 그리고 위팔 두 갈래 힘줄염, 그리고 이제 스와식 아울렛 신드롬, 그리고 이제 헤데이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짧은 근육과 연장된 근육, 변형된 관절 기전, 그리고 가능한 손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예시를 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보는 걸 떠나가지고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다면은 앞으로 이제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엎침 비틀림 증후군인데, 이에 대한 특징으로는 이제 과도한 발의 이제 엎침, 그러니까 평발이죠. 그리고 이제 무릎 굽힘, 그리고 이제 안쪽 돌림, 그리고 이제 몸, 뭐 이제 외반슬, 이런 걸 보시면 되시고, 기능적으로 이제 강화되는 근육으로는 이제 종아리근과 장단지근, 가자미근, 그리고 IT밴드, 그리고 넙다리 뒤 근육 복합체, 그리고 모음근 복합체, 그리고 허리근 등이 있고, 기능적으로 약해지거나 억제되는 부분은 이제 뒷정강근, 앞정강근, 안쪽 넓은 근, 중간볼기근, 큰볼기근, 그리고 엉덩관절, 가쪽 돌림근 등이 있습니다. 이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관절로는 이제 뭐 첫 번째 허리발가락 관절, 목말 밑관절, 발목 관절, 엉치엉덩 관절, 허리후 관절 등이며, 이제 몸 비틀림 증후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상 패턴은 뭐 발바닥 족저근막염, 그리고 뒷정강근 힘줄염, 그리고 정강이 통증이나 뭐 무릎뼈 힘줄염, 그리고 허리 통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밑에 표 보시면은 이렇게 좀 이제 이해하시기 좀 이제 편하실 것 같고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첫 번째 상지와 하지교차 증후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어떻게 보면 언급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이제 없지 않아 있지만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당연히 하고 계시면은 좀 이제 앞으로 운동 지도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평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면은,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제 정적 자세평가에 대한 이제 보면은 운동선수 체크 포인트 같은 것들을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 정적 자세 같은 경우에 이제 자세를 평가하려면은 이런 이제 뭐 운동 사슬, 뭐 키네틱 체인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관찰을 이제 체계할 목적으로 건강과 이제 뭐 운동 전문가들이 정지 상태와 뭐 운동 상태, 신체를 체계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제 뭐 키네틱 체인 체크 포인트를 뭐 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운동 사슬 체크 포인트에서는 이제 신체의 주요 관절 부위가 포함되며 예컨대 뭐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 뭐 1번은 뭐 발과 발목, 그리고 2번은 뭐 무릎, 그리고 3번은 이제 럼보펠빅 힙 컴플렉스, 그리고 4번은 이제 숄더, 그리고 5번은 이제 머리, 그리고 뭐 목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전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과 발목은 일직선을 이루고 평행하거나 납작하거나 뭐 바깥 돌림되지 않고, 그리고 무릎은 발가락과 나란하고 모음하거나 벌림하지 않고, 그리고 LPHC는 골반이 동일한 횡단면에 있는 이제 두 개, 이제 ASIS와 수평을 이룬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깨는 이제 평평하고 올라가거나 둥근 형태가 아니고 머리는 중립자세, 기울어지거나 회전된 상태가 아님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 가상선이 양쪽 발 뒤꿈치 중간에서 시작해 하지와 골반의 중앙선, 몸통 그리고 머리뼈를 이제 차례로 관통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터럴 뷰로 넘어가면은 이제 측면에서는 이제 발과 발목이 중립자세, 그리고 다리가 이제 발바닥과 직각을 이루고, 무릎은 중립자세, 굽힘 상태나 이제 과신전 상태가 아니고, 그리고 이 허리 골반 엉덩이 복합체는 이제 골반이 중립자세를 하고 허리 편 또는 허리 굽힘 상태가 아니고요. 그리고 어깨는 이제 정상적인 이제 척추 뒷부분과 지나치게 둥그렇지 않은 형태, 그리고 머리는 중립자세와 앞으로 과도하게 돌출되지 않고요. 그리고 가상선이 이 레터럴 말리올러스의 약간 앞을 지나 넙다리 어깨, 귀의 중앙을 차례로 관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되게 좀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이렇게 옆에서 보실 때.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제 뭐 이런 정초자세 평가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뒤에 이제 눈금이 그려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눈금으로 그려진 약간 이제 표같이 생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헬스장이나 이런 데 다니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딱 뒤에다가 설치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가상의 이제 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드리거나 요즘에는 이제 인바디 말고 익스바디라고 해가지고 이제 체형에 대한 이제 뭐 측정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바디처럼 그런 평가 이제 기구들이 이제 되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기계가 이제 다 해주기 때문에 좀 이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테리어 뷰 후면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발과 발목, 발 뒤꿈치가 일직선이고 평행하며 과다 모음 상태가 아니고 무릎과 중립자세, 모음하거나 걸림되지 않고, 그리고 LPHC는 이제 골반이 동일한 가로면에 있는 두 개의 PSIS와 수평을 이루고, 그리고 어깨뼈는 수평이며 올라가거나 뒤로 처지지 않는 상태, 평행하고 서로 약 3에서 4인치 정도 떨어져 있고, 머리는 중립자세, 그리고 기울어지거나 돌림된 상태가 아님, 그리고 가상선은 이제 양쪽 발 뒤꿈치 중간에서 시작해 하지와 골반의 중앙선, 척추, 그리고 머리뼈를 차례로 관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보시면 이 전면과 측면과 이 후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하잖아요. 이것도 되게 정말로 막 진짜 한 10명에서 한 50명 정도는 진짜 해보셔야지 아마 이렇게 좀 이해가 되게, 아, 이 사람이, 아, 자세가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집에서든지 뭐 친구라든지 뭐 동기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쯤은 이렇게 좀 똑같이 동일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선 같은 거 그으면서 평가하시는 거 되게 추천드려요. 이게 한 번도 안 하면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뭐 저희가 뭐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동적 자세 평가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이제 움직임 평가 파트에서 이제 실제로 뭐 이걸 뭐 다 쓰진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실 것만 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체 이제 보면 이제 움직임은 인체와 근육계, 골격계, 신경계를 포함하는 많은 시스템의 이제 통합된 기능을 나타내고
이러한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할 때, 뭐, 최적의 구조적 정렬을 허용할 때, 이제 신경을 조절을 할 때, 그리고 움직임을 허용할 때, 이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이제 형성을 한다고 하고요. 각각의 이러한 결과물들은 관절 주위 각각의 이제 근육들의 적절한 이제 길이와 힘을 보장하는 이제 정상적인 길이장력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중요하고, 이것을 이제 근육 균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